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종강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의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정직과 성실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학생들의 마음에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어떤 가치라고 하는 정직이라고 하고 성실이라고 하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호소력, 그런 가치 개념에 대한 호소력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이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제 이제 발제는 17쪽부터 있습니다.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에 제정이 돼서 50여 차례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11번에 걸쳐서 개정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4번은 자꾸 수정에 불과했고 7번은 실제 개정이 있었지만 한두 가지 제도의 변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7차례 일부 개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성 있는 것이 작년 9월 1일 날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 법률안과 2달 후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 그런데 일부 개정안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법의 제명 자체를 바꾸고 또 내용을 보면은 기본 이념 자체를 또 바꿉니다. 그리고 분량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중요성 면에서 본다면은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개정안에 남인순 안의 발의자에도 정춘숙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정춘숙 안의 발의자에도 남인순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본다면은 2달 후에 발의된 이 정춘숙 안이 좀 더 이제 체제적인 면에서 좀 더 정비가 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가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제도화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에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남인순 의원입니다. 19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안이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명칭을 가족지원기본법이라든가 가족정책기본법, 그래서 건강가정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가족 아니면 가족정책,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가족지원기본법이라든가 가족정책기본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가족의 개념입니다. 가족의 개념인데 기존의 이제 가족의 개념은 3가지입니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는 그런 이제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인데, 여기 기본에다가 사실혼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는 결국 이 2가지 안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특히 제가 이제 민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관점 또 헌법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개정안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남인순 안을 보게 되면은 가부터 사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발의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9쪽 오른쪽에 있는 이 남인순안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남인순안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색은 가족의 개념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가족의 개념을. 이 종전의 2014년 개정안에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혼이라든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단위다. 그래서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보다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들을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어지는 2018년 개정안에도 사실혼을 집어넣어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좀 이상한 모양이죠. 지금의 개정안은 가족의 개념 자체를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인 이제 기본 이념이라든가 특히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업무 계획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가족 유형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을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을 하고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혼인, 혈연, 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의 삭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의 유형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면은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호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의 개념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남인순안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법의 제명을 바꾸었다는 점 이외에도 이 가정이라는 용어, 그래서 현행 법률에 있는 다양한 가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가정 대신에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가족 지원이라든가 가족 정책이라든가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의 개정안에 비해서 또 다른 특징은 이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기본 이념 자체를 완전히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기본 이념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 남인순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고자 함이 그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있었던 정춘수안을 보게 되면요, 역시 이제 가에서 박까지 중요 내용이 있고요. 겉으로만 보면은 양 개정안은 완전히 별개의 개정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주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1쪽에 있는데요, 양 개정안 모두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남인순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춘숙안은 가족 개념, 이런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3조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정의 규정 자체를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가정이란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중립적인 용어로. 그 다음에 이 남인순 안과 마찬가지로 이 정춘숙 안도 가족을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같은 취지의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춘숙 안은 보다 적극적인 이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여가부의 적극적인 태도 또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주로 남인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제명이 가족정책기본법인데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입법의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두 차례에 걸친 개정안이 이 혼인, 혈연, 입양이라고 하는 이 가족을 이루는 그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전 개정안은 사실혼, 대통령 영이 정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포함하는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가족의 정의 규정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이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 적용 범위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념 정의는 필수적인데 오히려 이제 개념을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하는 방법이 오히려 나중에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포함시키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가족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이 개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가족 개념이 당연히 새로 개정된 법률에 당연히 차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보게 되면은 779조의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9조는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779조 현행민법은 혼인으로 가족이 되는 배우자, 또 혈연과 입양으로 가족이 되는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779조 1항의 2호를 보시게 되면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런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2호 같은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해야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법의 가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러한 가족 개념을 정한 다음에 가족에게 일정한 법률 효과를 여러 조항들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 의하면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혼인을 하면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형과 동생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형과 동생이 기혼을 하면은 또 이게 대부분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당연히 가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개정안을 보게 되면요, 이 현행법의 가정이란 단어를 이 개정안은 모두 가족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가족의 유형으로 여러 가지 가족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가정이라는 표현을 장애인 가족이다, 미혼모 가정을 미혼모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은 민법의 가족 개념에서 보면은 이 가족과 관련된 많은 규정의 해석상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1호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족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하면은 이 가족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미혼모와 그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혼모가 그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개정안에 의하면은 미혼모 가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모순된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미혼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미혼모 가정이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이지, 미혼모인데 그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보호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정책과 모순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가정과 가족은 동일 개념이 아니라 개정안이 기계적으로 가정이란 단어를 가족으로 바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고, 가정은 이러한 가족 구성원이 생활 공동체로 이루어서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가 가정인데, 양자를 동일하게 보고 바꾸었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안과 동성결혼의 인정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향후 동성 간의 결합, 동성결혼의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동성결합,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명문의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개정 방향과 몇몇 조항은 해석에 따라서는 동성결합,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과 관련해서 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제한 이유 바탕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동성결합, 동성혼인도 가족의 한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향후 가족의 개념을 동성혼도 포함시키는 그런 개정을 한다든가, 대통령령의 제정 시도라든가 이런 시도가 나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가족 구성원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기본 이념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한 가족 관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간접적으로 동성결합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양성평등이라는 많은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순안은 현행 법에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만들어진 정춘숙 안은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대부분 평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간의 평등이 아니라 그냥 평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민법에 의하면은 혼인에 의해서 가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강가정기본법 아니면 가족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남녀간의 혼인 이외에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규정을 과연 그런 법에다 둘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개인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대한 개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 민법의 기본 태도, 기본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개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이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법의 가족법의 규정을 본다면은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만 혼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혼인을 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부부관계가 성립되는데, 부부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지아비 부, 지음이 모로 되어 있고,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런 규정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민법에서 바라본다면은 헌법과 마찬가지로 혼인은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민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개인의 가족관계에 근간이 되는 민법의 이러한 태도에 반하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국회의 다수당의 그러한 찬성으로 민법 자체 아니면 다른 개별법에 동성혼을 합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가능할 것인지, 아까 여러 인사말을 해주신 분들께서 헌법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민법을 포함한 건강가정기본법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결국은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인 헌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36조 1항은 명백하게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돼야 하고 나아가서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 헌법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규정이 바탕하에 이제 개별법들이 만들어지는데 헌법의 하위법인 개별 법률을 통해서 헌법 36조 1항을 정면으로 반하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률 아니면은 명령 등을 두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의 입법이 행해지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맺은 말은